자, 여러분 9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하역 물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하역 물류를 끝맺으면서 이번 시간에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정기선과 부정기선을 설명하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버스 있죠, 여러분. 버스, 여객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사람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버스 터미널로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버스 노선표 또는 시간 스케줄표를 보고서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티켓을 구매하게 되죠. 예매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서울을 가든 대구를 가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버스 회사에서 정해진 구간에 정기적으로 항상 그 버스를 운항하는 거죠. 운행.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수님하고 물류시설을 견학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산항을 가든지 인천국제공항을 가든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버스 터미널에 갔을 때 부산항에 가는 부산항 우리 견학지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광버스 회사 같은데 얘기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임대 계약을 하고 목적지까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정기선 물류 해상 운송에 있어서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개념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봅시다. 정기선은 여러분, 정기선 라이너 서비스, 라이너라고 해요. 라이너 서비스. 그 다음에 부정기선, 트램퍼 서비스라고 해요. 트램퍼 서비스. 그렇죠? 해보면 주로 정기선 같은 경우는 어떤 곳으로 다 이렇게 운항을 할까요, 여러분? 선박 회사인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그 다음에 해당 목적지까지 운항의 빈도가 자주 있는 곳,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정기선 노선을 개설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 수출 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어떨까요, 여러분? 해운선사 입장에서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이 빈번하게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선박을 정기적으로 투입하자. 주 2회를 투입하자. 주 3회를 투입하자. 주 월화를 투입하자. 월목을 투입하자. 이렇게 세팅을 시켜서 노선을 운영하게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는 교역의 빈도가 높은 곳. 그럼 부정기선은 어떨까요? 해운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역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노선을 개설하고 선박을 투입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데는 주로 저런 정기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 교역의 빈도가 없거나 적거나, 그죠? 또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박들이 교역의 빈도가 낮다는 것은 거의 격오지일 경우가 많아요. 격오지, 오지. 아프리카의 굉장히 저개발 국가 같은데 어떨까요? 수출 수입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그런 데는 격오지지요. 그런 데는 정기선이 개설이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 교역의 빈도가 많고 적고 또는 격오지인지 아닌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화물이 좀 특수한 형태인 경우, 특수한 화물, 특수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액체라든지 가스, 그죠? 그런 거일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뭘까요? 일반 물자 같은 경우는 전기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 전기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컨테이너화 시키기가 어려운 것들. 컨테이너화가 어려운 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컨테이너 고규격에 맞지 않는 것, 좀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중량이 굉장히 무겁거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역의 빈도가 높은 국가로 가야만 된다면 이 전기선을 쓸 수가 없죠. 교역의 빈도가 높은 나라일 경우에도 부전기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전기선은 컨테이너선을 의미한다. 컨테이너선. 자,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 전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버스의 좌석을 예매하듯이 화물은 여러분 부킹을 한다고 해요. 부킹. 그러니까 선박에 스페이스를 부킹하는 거예요. 예약하는 거예요. 그걸 부킹이라고 하고, 선박의 스페이스를 물류에서는 선복이라고 해요. 선박의 배, 그죠? 공간. 배의 배. 스페이스를 예약하는 것을 부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주, 화물의 주인이죠. 고객. 그러니까 물류에서는 고객을 화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주가 해당 선박을 부킹하게 되면 해운 선사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티켓을 발부받듯이 버스를 예매했을 때 선사는 화물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선하증권을 발부해 줍니다. 선하증권. 이거는 선하증권을 발부받아요. BL이라고 해요. Bill of Lad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BL은 우리가 나중에 이 강좌에서 BL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선 세부적으로 알아보진 않겠어요. 선하증권을 발부받게 되는데, 이 선하증권의 의미는 운송사인 해운사와 그 다음에 화주와의 운송 계약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이 선하증권은 일반 서류와는 달라서 여러분 권리증권의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선박에 실린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증권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겠죠. 화물에 대한 운송 계약의 증명인과 동시에 저것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해당 선박에 실린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이고, 또는 화물과 교환할 수 있는 상환증권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서류겠죠. 이게 발부가 되고, 수입지에서는 결국은 이 선하증권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화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부정기선 여러분. 여기는 선하증권 개념이 없고 거의 용선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용선 계약서. CP라고 하는데 이걸 차터 파티 이렇게 얘기해요. 차터. 나중에 이것도 따로 별도로 더 설명을 할게요. 차터 파티. 용선 계약서. 계약서. 용선 계약서. 그래서 자, 요거의 차이를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할게요. 버스와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버스 회사의 그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스케줄링 되어 있는 버스를 예매하게 되면 그 티켓을 구매하면 끝나는 거죠. 선화증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견학지에 가는 그 버스를 임대해서 갈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산항을 견학 간다. 그러면은 이 일반 버스 티켓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걸 구매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 구매한 티켓에 해당하는 버스를 타고 그냥 가격은 끝나는 거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항을 견학 갈 때 버스를 임대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분?
버스만을 렌탈할 것인지 아니면 기사님까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임대해서 쓸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죠. 또 그 버스가 운행했을 때 몇 시간을 운행할 것인지 하루 8시간 기준인지 5시간인지 10시간인지 그것도 정해야 되죠. 또 정해진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요금이 더 추가될 것인지 또 이 임대한 버스가 운행할 때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한 사람이 내는 건지 아니면 버스에서 내는 건지 또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에 맞물릴 경우에 이 기사님에 대한 점심값, 저녁값 이런 식대는 누가 낼 것인지 기사님이 본인이 낼 것인지 버스에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버스를 임대한 우리가 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물류에서도 여러분 지금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기선은 어때요 여러분? 이 컨테이너선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메인 포트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는데 국가별로 자기 이 나라의 메인 포트 유명한 무역항은 전부 컨테이너 부두라고 보면 돼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화물을 컨테이너화한 그런 배에 최적화된 항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은 배도 컨테이너에 최적화된 배가 운행이 되고 그 배는 그 컨테이너 화물을 적화하고 양화하기에 최적화된 항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화증 것만 발부받게 되면 화주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나머지 다 해운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선박에 싣고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하게 되면은 거기서 컨테이너를 적화 양화하기에 최적화된 뭐 하역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관도 하게 되고.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배가 이 어떠한 화물에 최적화된 배가 없어요. 화물에 따라 배가 달라져요. 유류일 수도 있고 뭐 모래나 이런 건설 자재일 수도 있고 거대한 그죠? 큰 장비일 수도 있고 어떤 설비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배가 뭐 어떤 화물에 최적화돼서 스탠다드하게 운행되는 게 없죠. 화물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배를 찾아갖고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두는 어때요, 여러분?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과거에 재래선 부두에서 선적과 양화를 하게 되고 그 재래선 부두에는 그냥 배만 정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겠죠. 컨테이너 부두는 어때요, 여러분?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게끔 완전 최적화돼서 세팅이 되어 있죠.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크레인, 컨테이너 하역 장비 등등. 여기는 해당 화물에 맞춰서 하역 장비도 그죠 다시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배도 이 화물에 적합한 배로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두에서도 그 배와 그다음에 그 화물에 적합한 하역 장비를 또 세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조건들을 이 계약서에 반영해서 선주하고 화주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정기선은 선화증권을 발부받으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화주는 알아서 정기선사에서 컨테이너도 보내주고 컨테이너도 시와에 입고시키고 배에도 실어주고 도착지에서 그렇죠? 하역 장비로 컨테이너 내려주고 이게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하역 문제만 갖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역을 누가 할 건지, 선주가 할 건지, 아니면 화주가 할 건지를 계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역 문제는 이 부정기선을 이용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하역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화물에 따라서 동원돼야 되는 하역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은데 이 하역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도 한번 같이 이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봅시다. 자 봅시다. 하역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역 문제를
얘는 하역 문제를 신경 쓸 게 없죠. 부킹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컨테이너선 컨테이너 항만에서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이 부킹 예매를 하는 순간 그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그게 아닌 거죠.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화물인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서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하역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정기선의 하역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류에서 다루는 거는 전기선 서비스를 많이 다루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무역 화물의 형태가 컨테이너화된, 보통 컨테이너 베이스의 화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선에 대한 것은 거의 다루질 않아요. 또 부정기선은 굉장히 복잡하죠. 운송에 대해서 용선 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예매를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레귤러하게 업무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전기선과는 달리 일일이 모든 것을 화주와 선주가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컨테이너선 정도,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정도만 다뤄도 되는데, 교수님이 우리 부정기선에 대해서도 조금 하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지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부정기선의 하역 조건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역 조건. 하역 조건. 자, 하역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선 어떤 조건이냐면 봅시다. 첫 번째, BT-BT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BT-BT. 이거는 burst to bur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그 보관물류 시설할 때 항만 그 설명할 때 배가 접안하는 그 면을 벌스라고 한다고 했죠. 벌스. 그죠? 벌스. 자 여기서 이 하역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선주와 화주에 관해 둘 중에 누가 책임있는지를 놓고 봤을 때, 이 하역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주가 요 앞부분이 수출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수출지. 여기는 수입지. 수출지 항구, 수입지 항구를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수출지 항구에서 하역 책임이 선주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시면 돼요. BT로 표현되면 이거는 벌스에서 책임인데, 앞부분 벌스는 수출지고 뒤는 수입지를 얘기하는데, 벌스로 표현되면은 이건 선주가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T 수출지 항구에서도 선주가 하역비를 지불하고, 그죠? 도착지인 수입지 항구에서도 선주가 지불하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BT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선을 이용함에 있어서 해당 화물을 출발지에서 싣고, 그다음에 운항한 후에 수입지 항구에서 내리는 거, 양하하는 것도 모두 선주 책임하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O가 있어요. FIO. 이건 free in and out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프리해 자유로워. 누가? 선주가. 뭐로부터? 하역 책임으로부터. 어디에서? 수출지에서. in 실을 때도 선주가 자유롭고, out 수입지에 내릴 때도 선주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얘는 누가 낸다는 뜻이야, 여러분? 하역비를 모두 화주가 내는 거예요. 화주. 여기는
선주가 내는 거고 여기는 화주가 내는 거죠. 화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FI BT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그쵸? 요 앞에가 수출지로 가정하면 프리해, 그죠? 누가? 선주가. 그러니까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는 화주가 내고 BT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주의 책임, 벌스에서 선주의 하역 책임이 선주에 있는 걸 BT라고 한다고 그랬죠? 벌스에서 책임이 있어, 선주가. 수입지 벌스에서, 그렇죠? 이런 경우는 free in and burst ter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화주, 이거는 선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더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뭐가 있죠? BT, F, O. 벌스, 그다음에 free out. 자, 벌스에서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주. 그다음에 free out. 누가? 선주가 책임이 없어. 누구한테 있어? 이거 화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전기선 서비스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전기선 컨테이너를 부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역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어? 선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선사에서. 어디 전기선사, 컨테이너 선사에서. 현대상선 뭐 이런 데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하역 조건은 부전기선을 임대해서 쓸 때, 용선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역 화물인 컨테이너 화물, 전기선을 쓰는 컨테이너 화물은 무엇을 가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중에 하나 고르면 이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기선은 전부 다 이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역 조건 그냥 부킹하면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T 같은 경우를 이제 전기선 서비스와 같다. 선주가 다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풀 라이너 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풀 이해가 되죠? 풀 라이너 텀 전기선사 라이너 서비스라 했죠, 전기선. 그래서 BT와 같은 가정 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는 게 전기선 서비스다라고 보면 되고, 풀 라이너 텀과 같다 이렇게 보고, 부전기선은 하역 조건을 이렇게 선주와 화주가 맞추어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용선 계약서에 반영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하역으로 두 번째 시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역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